안녕하세요. TV 책방 북소리 홍선혜입니다. 한 눈먼 소녀가 들판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소녀 뒤로는 비가 그치고 쌍무지개가 아름답게 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소녀는 이 멋진 풍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존 밀레이의 눈먼 소녀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 속의 눈먼 소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우리 현대인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명화 안에 숨겨진 위로와 치유의 의미를 찾아내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미술치료 전문가 김선현 원장의 그림의 힘인데요. TV 책방 북소리, 오늘은 보는 것만으로도 힘을 주는 그림의 세계로 떠나볼까 합니다. 그림으로 떠나는 여행,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저는 그냥 자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만의 시간 가지기. 주로 영화를 보거나 음악 듣고. 저는 주로 컬러링북 색칠하면서. 저는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러 나가거나 어떤 운동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지치고 힘든 하루 보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가 준비한 이 시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휴식 같은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먼저 오늘도 책 이야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김성신 평론가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평론가님은 네. 당연히 책을 제일 좋아하시겠지만 그림도 못지않게 좋아하시죠? 그럼요. 네. 사실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게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네. 또 치료도 해줄 수 있는 또 그런 그림이 있다고 해서 오늘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맞아요. 그림도 보고 또 마음을 치유할 수도 있는 시간.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 자,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그림의 힘 저자이십니다. 김선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미소가 굉장히 아름다우신데, 그림의 힘, 이 책으로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림의 힘이야말로 요즘 책의 힘을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3월에 출간이 되고 지금 계속해서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어떻게 지내세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셔서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책은 처음 출판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이제 교과서로 많이 출간을 하고요. 심리학 책으로도 이제 명화와 심리학을 책을 한 두세 권 냈었는데 명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관련된 책은 처음으로 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그림과 책의 만남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네. 보면 예전 소설에도 사파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림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워낙 이제 가까운 관계이기는 한데 근데 참 그럼에도 이 책은 좀 특이해요. 단지 그림이 담겨져 있는 책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명화, 또 좋은 그림들, 이러한 것들이 미술 치료, 또 나가서 자기 관리, 이러한 부분들하고 분명히 접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이 책이 주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책은 많지가 않거든요. 정말 이렇게 인기를 이만큼 끌 것이다. 미리 예상을 하시기도 하셨나요? 저는 처음에 책을 낼 때 좋은 책 만들어서 많은 독자들이 좀 공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전공을 통해서 좀 많은 힐링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책을 내게 됐는데요. 제가 이 책을 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힐링이 필요한 이제 이 맞아요. 사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네네. 그림을 통해 좀 심리적인 안정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구나라는 것을 정말 깊이 느꼈고요. 특히 이 책이 제가 이제 미술 치료라는 그 현장에서 20여 년 동안 이제 많은 환자들 또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좋은 그림 보여주고 또 좋은 그림을 찾고 이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울기도 하시고 위로를 받았던 이런 작품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이번에 책을 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같이 감동받고 예, 이런 거를 좀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이 책이 뭐 단지 뭐 색깔에 대한 뭐 이야기라든지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도 돼 있지만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그 어쩔 수 없이 느끼는 그 많은 고통이라든지 뭐 상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불가피한 일인데 그것을 우리의 문화적인 수준이라는 부분들을 같이 높임으로써 네. 스스로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저는 굉장히 기발하고요. 또 굉장히 그 신뢰가 가는 네. 예, 그러한 방법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독자들도 똑같이 바로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요 표지를 보면요. 이게 클림트의 이제 꽃이 있는 농장 정원이라는 네. 그림인데, 이거는 어떤 강렬함이 느껴진다? 이걸 통해서? 이렇게 책에 설명이 되어 있던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표지를 이 그림으로 이제 쓴 네. 이유는 가장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아. 네. 스트레스가 풀린다. 또 우울증 환자분들이 이걸 보면서 와, 우울증이 사라지는 것 같다라고 해서 예, 표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넣으면서 조금 그림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제목을 넣지 않았어요. 노란색의 꽃과 그다음에 빨간색의 잔꽃들, 또 보라색, 파란색도 있고 흰색, 바탕은 전체적으로 초록이라는 평안함을 줘서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에너지가 좀 느껴지시나 봐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그림을 보고 막 강렬하고 생동감 있는 에너지라기보다는 네. 꽃들이 약간 작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화로움? 잔잔함?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그림을 보고 느끼는 거는 다 다른 거죠? 네, 그럼요. 그림은 느끼는 거 다 다릅니다. 네. 예. 예를 들면 이제 그 고흐의 그림 중에서 밤의 카페 테라스 네네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직장인들이 마음 편하게 저녁 시간에 차를 한 잔 마시고 대화를 하는 호젓한 곳을 찾는다라고 해서 그 그림을 많이 선택하셨는데, 네, 최근에 이제 어떤 이제 초등학교 아동이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해왔어요. 네. 선생님, 이 집, 장사 잘 안 되는 집이죠.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장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야, 이게 그림을 보는 방향이 다르구나. 이 아이는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엄마 아빠 거. 가게가 생각이 나면서. 네. 그리고 이제 사람에 따라 보는 이제 각도가 다른 게 클림트의 키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맞아요. 유명하죠. 네. 너무 아름답고 네. 유명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것과 외국 사람들이 보는 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저희가 이제 외국인 500명하고 네. 한국에 계신 분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대에서 50대 분들한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네.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은 어떤 사이일까요? 했더니 대부분이 사랑하는 사람, 연인.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1위가 정말 그 당시로서는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네. 불륜이 보면서 이 보는 시각이 다르구나. 그리고 모네 해돋이 그림 보여드리면 외국인들은 이제 이 배를 갖고 레저를 한다.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고기 잡으러 간다. 예, 이게 생계수단의 배에서 이게 서양과 동양이 다르고요. 또 이제 같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도 이 그림을 해석하는 게 다르죠. 어떻게 말을 하든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게 잘못됐어. 말할 수 없는. 이런 거에서 참 편안함을 느끼는구나. 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미술치료라는 영역이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이렇게 확정적인 그 개념적 학문 이렇게 보이기보다는 직관적인 해설이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런 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다시 말하자면 똑같은 가령 명화나 그림을 놓고서도 또 그것을 보는 환자들을 대하면서 어떤 의사나 어떤 말하자면 상담자가 그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네. 이 효과도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네. 미술 치료하면은 보통 그냥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게 그림을 그리면서 예를 들면 집을 한번 그려봐라, 사람을 한번 그려봐라, 나무를 한번 그려봐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떠올리기 쉬운데 이거는 그림을 그냥 보는 거잖아요. 감상하고 해석하고 그러면서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미술 치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직접
활동에 참여하는 거죠. 그림을 그리고 또 만드는 이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좋은 그림을 감상하는 것도 좋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분들이 이제 미술 치료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집나무 사람 그리기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림을 통해서 심리적인 문제 찾아내기. 그다음에 또 특정한 사람들이 미술 치료를 받는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이가 받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불안한 사람이 받는 거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그 서양에서는 이 미술 치료가요 의료보험도 되고요 또 그다음에 국가 공인 또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의료 쪽에서 아주 그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미술 치료가 들어올 때 조금 다른 방법으로 들어오면서 마치 심리를 맞추는 이런 이제 그 방법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미술 치료에 좀 깊이가 많이 좀 떨어져 있죠. 그래도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그 미술 치료에 대한 효능성이 많이 이제 효과가 검증된 상태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책을 이제 낼 때는 미술 치료를 했을 때 그림을 그릴 때 좋은 그림을 감상했을 때 정말 심리적인 변화가 있다면 이 신체적인 변화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 연구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랬더니 우울증 환자가 아름다운 그림을 볼 때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서 뇌파에도 변화가 있고 네, 또 신체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걸 보면서 네. 좋은 그림을 감상하는 것도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는 것과 직접 하는 것 둘 다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 병원 그 시스템에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면들이 있겠군요. 그러니까 뭐 가령 임상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그런 데이터, 의학적 데이터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좀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수준의 말하자면 미술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하고서 많이 차별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얼핏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 미술 치료를 받고 나면 일반적으로 노란색을 쓰다가 검은색을 쓰면 나빠졌다. 네, 그림을 작게다 크게 하면 좋아졌다. 네. 이렇게 주관적인 평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과학적이고 그다음에 의학적인 증명이 안 되니까 신빙성이 좀 많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의과대에 있고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의학적인 과학적인 증명도 함께 할 수 있는 유용성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다양한 저희가 환자나 내담자를 봅니다. 만 3세부터 시작해서 80이 넘으신 분까지 보고요. 그다음에 뭐 학교 가기 싫은 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치매 어르신까지 다양한 질환을 보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어떤 데이터, 조금 더 많은 분들을 접하게 돼서 이 그림이 갖고 있는 예술적인 힘, 못지않은 의학적인 힘도 저희가 많이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도 네. 굉장히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굉장히 재미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직업적 만족도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책을 네. 봐도 굉장히 저자가 즐겁게 쓰셨다는 느낌이 들고, 지금 또 만나 뵈도 그 본인이 하시는 그 직업에 대해서 그 학문적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그 즐겁게 그 수행해 나가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즐거운 에너지가 느껴져요. 네. 그죠? 예. 감사합니다. 얼굴만 뵈도 치료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까지 그 우리나라에서 명화에 대한 그 뭐 여러 이제 출판물들을 보면 뭐 네. 명화 그 자체에 대한 역사적인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미술 그 자체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이라든지 물론 이제 이런 책들은 많고. 네. 근데 이제 그 그림의 힘은 이 명화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미술 치료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쉽게 접근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또 그런 그 역할을 이 책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특별히 명화를 어떤 그 책의 소재로 사용하신 그 이유가 있으신지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명화라는 것은 이제 오랫동안 그 다양한 연령층에서 다양한 분들이 좋아한 그림을 명화라고 하잖아요. 네. 뭐 내가 어제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너무 좋은 그림이어도 이걸 명화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 검증이 된 거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명화를 보여줬을 때 좀 편안해 하셨고요. 이 명화를 보면서 꼭 본인과 본인의 심리 상태에 꼭 대입을 하신 거예요. 감정이입을 시키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마치 나 같아. 이 작가가 나와 같아. 그러면서 좀 손쉽게 접근하는 이런 이제 유용성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에 명화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좀 책하고 좀 차별을 뒀다면 미술사나 이제 화가의 일생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은 좋은 서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책에는 나의 감정과 내가 만난 환자들, 내담자들에 대한 이런 이제 소소한 얘기들을 좀 풀어보자라고 해서 일단 이 책을 읽으면서 스트레스를 주지 말자. 네, 이런 또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책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지만 이거는 어느 중간중간 보더라도
손쉽게 힐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담 없는 책을 만들고 싶고 누구나 좋아하는 책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이 책을 만들면서의 어떤 의도였습니다. 맞습니다. 명화, 명화를 감상한다? 이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많은데 이 책은 그런 점 없이 정말 어디를 펴서 읽어도 좀 쉽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네. 현대 작가들 작품 있잖아요. 네네. 그 데미안 허스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더 쌓이잖아요. 네. 보면 무섭고 막 말 잘라놓고 막 이러면. 네. 근데 확실히 그 오랫동안 네. 많은 세월을 거쳐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들. 이게 뭔가 공통적으로 일종의 원형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사람의 마음, 그 핵심에 닿아 있는 어떤 그 요소가 그 그림에 있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영화를 선택하신 그 이유는 저는 아주 굉장히 분명하고 그 뚜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명화들이 이제 이 책 전체적으로 89점이 소개가 됐습니다. 정말 수많은 명화들 중에서 그 89점을 선택하신 기준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들어볼까요? 이 명화를 볼 때 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명화는 어떤 게 있을까? 여러 연령층에서 네. 또 여러 질환에서 보니까 89점 정도가 선별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스트레스의 여러 가지 측면을 보니까 사랑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많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돈이라는 거에서 스트레스가 많고 네. 시간. 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 듣기만 해도 네, 스트레스.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네. 이렇게 선별하다 보니까 어떤 9점이 선별이 됐습니다. 평소에 다 가지고 좀 계시던 연구하면서 이렇게 축적하고 계시던 그런 그림들 중에서 이렇게 선별을 하셨겠군요. 네, 일단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좋아하셨던 그림. 아. 그다음에 제가 또 특별히 여기 보면 익숙하지 않은 그림들도 네. 꽤 있거든요. 네. 그거는 뭐냐면 저희가 제시를 하는 거죠. 이분에게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저 너무 우울해요. 네. 라고 할 때 이 클림트 작품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의도적으로도 보여드렸을 때 이 그림 너무 좋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게.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고르지만 내담자분들도 고르지만 또 제가 제시하는 그림도 이제 보여드리고요. 또 이 그림은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은데 특정 계층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우울증 환자는 특별히 이 그림을 좋아하는데 보니까 이 색상이 좀 화사한 걸 좋아하더라 해서 그런 저런 것들을 좀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요소들, 네. 여러 가지 요소들에 맞춰서 그림을 골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크게 5가지의 항목 정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그 순차를 보면 지금 일과 또 이제 사람 관계, 그 다음에 부와 재물에 관한 것, 시간 관리에 관한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가 나 자신 이렇게 이제 네. 5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어떤 흐름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냥 막연하게 넣은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치료하다 보니까 이 흐름대로 이렇게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스트레스를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존감이 높거나 만족도가 높지 않으면 앞에 것들이 다 갖춰줘도 네. 결국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흐름에 맞춰서 목차를 정했습니다. 네, 너무 예리하세요. 네, 그 의도까지는 많이들 모르시는데, 네. TV 책방 목소리의 자랑이십니다. 예리한 출판평론가 김서희 선생님. 네, 아이고. TV 책방 목소리 이제 문을 열면서 오늘 소개를 잠깐 해드린 그림이에요. 눈먼 소녀가 네.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눈이 먼 소녀가 이제 뒤에 비가 그치고 쌍무지개가 피어오른 그 멋진 광경을 보지 못하는데 그 눈먼 상태가 이제 우리 현대인들과 비슷하다. 뭐 이렇게 네. 짚으셨잖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현대인들은 뒤에 무지개가 있고 또 비가 다 그쳐도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네. 아름다운 걸 보지 못하고 내 문제에 눈을 닫고 내 문제만 빠져 있는 거에 대한 이제 그 설명도 넣었고요. 네. 또 하나는 거기 옆에 보면 조그만 여자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예, 근데 이 여자애하고 눈먼 여인이 관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엄마일 수도 있고 뭐 지인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아이는 무지개가 떴어요. 뭐 비가 그쳤어요. 하고 자연을 설명해주고 이 엄마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걸 통해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아이도 엄마를 의지하고 이 눈먼 이 엄마도 아이를 의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관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가 헤어지지 않는 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문제에 너무 갇혀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건 좋은 게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그 그림을 또 많이들 뽑아주셨고 저도 많이 권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네. 사랑이 굉장히 오히려 아련해지더라고요. 네. 하면 안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로렌스 알마타테마라는 그 화가의 1906년도 작품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더 묻지 마세요라는 그 네. 제목의 그림이 양면에 걸쳐서 이렇게 펼쳐져 네네. 있는데 막 그림에서 눈을 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마치 네. 그 신화에 등장하는 네. 그 연인같이. 그래서 한 아름다운 여성의 손에 이렇게 키스하고 있는 예전에 연애하던 시절도 생각이 나고 그냥 그 그림만 하염없이 보고 있어도 네. 굉장히 로맨틱한 느낌이 들고 빨리 집에 들어가서 이 설레이는 마음을 좀 달래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책을 보면 이 그림을 이제 연인과 함께 보면서 서로 이야기해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냥 일반 분들에게 오셨을 때 부부관계 문제가 있거나 뭐 요즘에 뭐 연인인데 별로 이제 시큰둥하다 이런 분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이러고 또 개인 사적인 이런 그렇죠. 연인 관계나 사적인 부분은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림을 딱 보여드리면서 어떠세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와, 나 첫사랑할 때 느낌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에요. 와,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다시 사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어떤 얘기들을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라는 게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냥 꺼내고 싶지 않은 얘기들, 그다음에 불쑥 꺼내기 어려운 문제들을 이 미술이라는 게 보여줌으로써 서로에게 촉매 역할을 하면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고 거기서 자신의 문제점, 지금 현재의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이 가령 우울증에 빠지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말 못할 고통이 있다, 네네. 마음의 고통이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정말 말을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그림을 매개체로 해서 뭔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이나 내밀한 이야기들을 소통이 가능한 것까지 수위로 올리게 되면 일단은 그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말하자면 직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치료나 힐링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제 구조로 미술 치료를 좀 생각해 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 책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한 발자국 건너 떨어진 곳에 자기 자신을 보기가 힘들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좋은 그림을 보여줬을 때 이 그림을 보면서 과거, 현재, 그다음에 앞으로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이런 자체가 사실 힐링이고 치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한 장 그려서 미술로 확실히 뭐 질병이 낫느냐 이런 게 아니라 그 질병이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 우울, 외로움, 뭐 슬픔 이런 여러 가지 이 희노애락 감정들이 그림을 통해서 찾아내고 조금 더 객관화시키고 그리고 정리하고 이런 단계가 바로 이제 어떤 치료를 시작할 수 있고 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통로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아주 흥미로운 책의 한 대목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프랑스에 이제 여행을 많이 가시는데 프랑스에 가시면 빼놓지 않고 꼭 가신다라는 이제 그 오르세 미술관 네. 이제 거기에 가면 또 꼭 그 안에서 꼭 보고 온다는 작품들이 있어요. 클로드 모네의 루앙 대성당 이 책에 보면은 그 대성장의 그림을 한 페이지에 6개가 이렇게 네. 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색상의 그림을 뽑느냐,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심리를 좀 읽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책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답을 안 알려주셨잖아요. 네. 진짜 궁금합니다. 저희의 심리 상태는 어떤 건지. 1번 전 꼽으셨죠? 1번. 네. 저는 2번 꼽았거든요. 네. 둘 다 약간 흐리멍텅하고 약간 이제 우울한. 예. 1번, 2번을 고르신 분들은 감수성이 좀 예민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질환을 보면 우울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어머나.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1, 2번, 3번까지 많이 고르세요. 왜냐하면 네. 색상이 좀 일관적인 색상을 좀 많이 1, 2, 3번까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5번, 6번 정도 가면 형태가 뚜렷해지고 색상이 아주 그냥 그렇죠. 예, 건물 색상이 네. 나오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그 주부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뭐 CEO 분들이 또 5, 6번을 많이 좋아하세요. 명확한 거. 형태가 뚜렷한 거, 눈에 확 보이는 거, 이런 쪽을 많이 또 선호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특별한 질환이 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심리적 경향성을 파악해 볼 수 있다는 네. 이야기죠.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냐 정도고요. 이거는 내일 또 달라질 수 있고요. 근데 오늘 또 어떤 변화가 생기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울하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다, 데이트 신청이 왔다 그러면 바로 6번을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너무 예민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제 평론가님하고 저하고 네. 좀 감수성이 예민하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렇게 그런가요? 녹화 중에 울잖아요. 저도 파란색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요. 네. 저도 1번을 골랐습니다. 아. 네. 많은 분들이 저희 이제 클리닉에 오시면 분명히 정말 괜찮은 분이거든요. 네. 외모도 괜찮고, 정말 스펙도 좋고, 하나 부족함이 없는데도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실 말씀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나는 별로예요. 나는 존재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 아무리 설명해도 이제 그거를 믿지 않으시는 거죠. 특히 이제 최근에 그런 어떤 식이성 장애가 있는 분들은 많이 드시기도 하고 굶기도 하시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미술 치료할 때 일반인과 본인의 형태를 좀 이렇게 뜨게 하고 비교를 하게 합니다.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아, 그래요? 저는 제가 못생긴 줄 알았어요. 제가 뚱뚱한 줄 알았어요. 네, 제가 무슨 질환이 있는 줄 알았어요.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 그림을 보게 되면 비너스가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정말 최고의 미를 지닌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만족하지 않으면 자존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울을 보고 네, 있죠. 그래서 천사가 거울을 보여주면서 비너스 당신 진짜 아름답지요? 라고 인식하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도 자기 자신을 정말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자기가 아름다운 것도 알지.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인식을 하지 못하면 본인의 만족도, 자존감은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작품을 골랐는데 의외로 이제 오신 분들이 이걸 들으시면 나도 참 귀한 존재구나 라고 해서 자존감 회복용으로 많이 쓰이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현대인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네. 것이에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현대사회의 삶의 조건이 끊임없이 말하자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방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쟁시키고 비교하고. 네. 더 노력해야 한다. 말하자면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 네. 근데 항상 모든 사람들이 매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싸움들에서 그렇죠. 고단함을 느끼고 지치고 또 때로 지기도 하고 네. 그러는 과정에서 자존감은 저절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 자존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이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곁에 두고 틈틈이 자신의 그 내면을 바라봐주는 그런 장치로서의 어떤 그 명화 이게 읽으면 굉장히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런 책을 쓰시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던 거죠? 예, 책상 위에 올려놓고 편안하게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기획을 했습니다. 이쯤에서 원장님의 목소리로 책의 한 대목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루를 견딘 밤에는 꽉 조였던 옷을 편안하게 벗어던지고 가방도 아무렇게나 내려놓고 창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밤하늘에 별이 보이고 카페 하나가 보일 것입니다. 시원한 야외의 밤 공기도 느껴집니다. 밤은 어떤 시간인가요? 낮에는 계속 응대를 해야 하고 싫어도 웃어야 하지만 밤에는 고객이건 윗사람이건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밤은 어둠으로 낮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시간입니다. 이 그림처럼 자연의 별빛과 다소 어둡지만 낭만이 있는 장소에서 좋은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차를 마신다면 크고 작은 마음의 생채기들도 아물 것만 같습니다. 이 빈센트 반 고흐의 밤의 테라스라는 네. 이제 작품 이야기고 이제 프랑스 아를 지방의 어느 이제 밤 풍경을
그린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그림이고 맞아요. 한국인들이 뭐 워낙 빈센트 반 고흐를 좋아하죠. 네. 특별히 이제 그 대목을 읽어주신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시간을 원하세요. 맞아요. 네. 사람도 좀 없고 좋아하는 사람과 호젓하게 보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 작품을 좀 관련된 내용을 낭독해봤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저 그림만 볼 때 하고요. 근데 야 그냥 고흐 그림이다 이렇게 그냥 느꼈을 때 하고 지금 써주신 저 글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거기 감정이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 밤의 풍경 속으로 내가 걸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걸어 들어가고 나니까 저 그림이 던져주는 그 안도감이 내 안도감이 된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제가 지금 제대로 지금 치료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까? 네, 저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면서 제가 또 오히려 감동을 받고 있어요. 명화를 두고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또 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고흐 작품에 같이 들어가서 그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책에 구성되어 있는 이제 그림이 있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그림 안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글을 읽다 보면 그 그림이 던져주고 있는 뭐 그것이 평안함이 되든 뭐 평화로움이 되든 뭐 아름다움이 되든 사랑이 되든 그게 내 것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나한테 주는 책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책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맞아요. 저런 곳에서 쉬고 싶고 좋은 사람하고 차 마시고 싶고 뭐 이런 생각들은 누구나 다 하고 있는데 그걸 사실 상상으로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림을 통해서 하니까 정말로 저곳에 가 있는 것 같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 빈 네. 카페 얼른 가서 앉고 싶잖아요. 그러니까요. 커피 맞아요. 이렇게 시켜놓고. 뭐 어떤 꼬마는 장사가 안 된다고 걱정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게 그림을 통한 치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원장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많은 독자분들도 궁금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 듣고 모아왔거든요. 듣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요즘에는 컬러링 북이라는 것도 되게 인기가 많은데 그거랑 이거는 어떻게 다른 효과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림이 주는 색채 효과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혹시 우울한 직장인들에게 좋은 색감은 뭐가 있을까요? 책에 나오는 것 중에서 어떤 그림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명화도 만나고 싶은데요. 그림 시즌2는 기획을 안 하시나요? 네, 역시 베스트셀러답게 독자분들도 궁금한 점이 참 많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서점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또 다른 이제 종류의 책이 바로 컬러링 북이에요. 제 친구들도 요즘에 그 단체 채팅하는 방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막 열심히 컬러링 칠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잘했지, 칭찬해줘 막 이렇게 올려요. 네. 막 이런 게 정말 유행이구나 싶은데 이런 열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컬러링 북에는 형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려보세요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형태가 있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부담이 덜한 거예요. 맞아요.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상관없이 있는 형태에서 색칠만 하면 돼요. 본인이 원하는 맞아요, 걸 맞아요. 골라서. 네. 근데 색칠한 다음에 그거를 딱 또 올리거나 뭐 이렇게 서로 나눌 때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 나도 올릴게 해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아마 이 컬러링 북을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는 상황이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미술치료가 조금 다르다면 이걸 하나를 칠해서 치료가 되는 것보다는 이걸 통해서 집중하고 스트레스 완화가 되고 즐거움을 찾는 어떤 하나의 여가생활, 취미활동, 어떤 예방 차원, 스트레스 푸는 방법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방금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네. 하는데요. 사실 그 컬러링 북 같은 경우가 이제 현대사회에서 워낙 우리가 성취감을 얻기가 힘든 구조잖아요. 다 분업화되어 있다 네. 보니까 그냥 뭐 너 얼마만큼 일했으니까 뭐 이만큼 돈으로 줄게 이렇게만 네. 되지 자기가 직접 만든 물건을 자기가 볼 수도 없고 네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성취감이 부족하죠. 그것이 이제 자신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자존감을 갖기 힘든 이런 구조들 속에서 이제 컬러링 하나를 꽉 채우고 나면 일단 자기한테 성취감을 주고 뿌듯하죠. 말씀하신 대로 SNS 통해 같은 거서 그러니까 그 SNS를 통해서 그 실시간으로 사람들에게 자랑을 그렇죠. 해볼 수도 있고 근데 그렇기는 한데 결국은 또 그것도 고립된 작업이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미술치료 개념은 소통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그 컬러링 북과 또 지금 이 미술치료의 개념은 좀 많이 다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컬러링 북도 적절한 거를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무리한 욕심을 내셔가지고
아주 그 그림이 촘촘한 걸 고르세요. 고르셔가지고 칠하다 말고 다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나는 이거 한 장도 완성을 못하는구나. 더 좌절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컬러링북을 찾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여러 가지로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그림 안에는 색채가 주는 어떤 그 마법 같은 힘이 살아있다 이런 생각도 저는 드는데 미술 치료에도 분명히 이제 색채가 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독자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네. 우리 현대인들의 이제 우울한 이 일상에서 어떤 색을 취하면 가장 좋겠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죠. 네. 우리나라 분들이 색상에 대해서는 좀 많은 편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직까지도 검은색을 쓰면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라든가 보라색을 사용하면 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 많죠. 거 아니야. 네네. 뭐라든가 붉은색을 쓰면 불안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게 좀 나라마다 좀 문화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붉은색을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요. 그다음에 몽골에 가서 이제 아동들에게 그림을 이제 그리게 했더니 다 초록색을 또 그리더라고요. 많이 보이는 색상들이니까.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색을 좋아하면 뭐가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는 좀 편견이고요. 그러나 내가 한 6개월 정도 계속 어떤 색이 끌린다면 그 색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 심리적인 이제 그런 분석을 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내가 붉은색이 너무너무 끌리고 아름답고 예뻐 보이더라. 그러면 그 색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내게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음식에 영양소가 필요해서 그 음식이 끌린다는 것처럼 내가 붉은색이 계속 끌리면 내가 최근에 에너지가 좀 많이 떨어져 있거나 좀 열정적이고 싶거나 조금 더 나를 표현해보고 싶은 이런 강렬한 색채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 색을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넥타이나 뭐 구두나 뭐 액세서리나 아니면은 뭐 예쁜 뭐 그 색상의 꽃을 좀 선택해 볼 필요도 있고요. 최근에 내가 원하는 색상, 또 나에게 또 잘 어울린다는 색상, 또 내가 편안해지는 색상 이런 것들은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이 색을 좋아해는 없네요. 그게 그렇죠. 달라질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부터 이 색을 좋아해. 이거는 어릴 때부터 이제 어떤 갖고 있는 색깔에 대한 이게 어떤 자기의 어떤 인식인 거죠. 예를 들면 노란색이 이렇대. 그럼 나는 원래부터 이 색을 좋아해. 근데 사실은 색깔은 계속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변화에 맞춰서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는 게 사실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여성이 남성보다 또 더 장수하는 이유, 또 여성들이 훨씬 더 이제 감정 표현을 많이 한다. 또 하나는 다양한 컬러를 사용한다. 네, 그리고 컬러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또 사람일수록 좀 더 장수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확실히 컬러, 뭐 이런 그림의 힘이 신체까지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네. 자, 이 질문 또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그림의 힘에는 앞서서 말했지만 89점의 그림이 나와요. 명화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원장님께서도 이제 좋아하시는 그림이 특히 있으실 거 아니에요?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변화는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 이 그림을 원하는 독자분들이 많아서 저도 같이 좋아하게 된 그림인데요. 마티스의 붉은 조화, 그러니까 일명 붉은 방이라고도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붉은색으로 사방에 이렇게 벽지가 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여인을 잘 보시면요, 이 여인은 이 붉은 방에 요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일을 묵묵히 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약간의 미소까지 짓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주변 때문에 문제야, 내가 이것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어, 이렇게 환경을 탓하는데 이 여인은 주변에 정말 약간 이상한 이런 색상이 있는 방에도 자기 일을 묵묵히 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이런 책임감, 이런 든든함, 이런 여성상을 요즘에 참 많이 좋아하고 좀 많은 분들이 또 찾으시는 것 같아서 이 그림이 요즘에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렬한 색감이고요. 원색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짜증이 날 때는 이제 이 그림을 또 많이 찾으시는데 짜증 날 때 오히려 붉은색이 더 짜증나게 하지 않느냐. 더 덥잖아요. 열이 나는데 더 열이 막 뻗게 한다라고 하지만 이 동정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막 화가 날 때 오히려 붉은 색감이 주는 이런 이제 강렬함이 이열치열? 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매운 떡볶이를 먹으면서 오히려 스트레스 풀려 막 이런 것처럼 의외로 이런 붉은색이 나의 화를 더 이렇게 가라앉게 하는 이런 역할들도
예,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마티스 얘기하시니까 마티스의 인생에 대해서도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82살이 되던 해에 그 프랑스 프로방스를 가서 뭔가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내가 뭔가 그림에 대해서 깨달았다라는 발언을 하고 그 다음 해인 83살에 그 청색 누드라는 그림을 그때 그리게 되는데 사실 그 그림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마티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83살에 남긴 업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역사에 남은 인물이라는 그런 그 미술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뭐랄까요. 그 뭔가 아주 우리에게 주는 그 스토리텔링이 강한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는 그런 마티스의 인생을 이야기를 들려드려도 굉장히 감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도 괜찮아요. 더 얘기 듣고 보니까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림도 더 좋아지고 마티스가 더 좋아지면서 또 인생도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다. 특히 뭐 요즘에는 그 명태 이런 게 빨라서 그런지 네네. 뭐 50만 좀 넘어도 뭐 내 인생 끝났다 뭐 이렇게 의식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이게 쉽게 좀 정신적으로 조로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83살에 뭔가 새롭게 깨달아서 그림을 그려나간 그런 위대한 예술원에 대한 생각 같이 해봐도 굉장히 교훈도 되고 네. 그 마음도 위안을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듭니다. 더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네. 얘기가 아쉽습니다. 네, 이대로 보내드리기 아쉬운데 두 번째 책 혹시 계획하고 계세요? 네, 저희 두 번째 책은 인생에 있어서 그 전환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인생의 전환기,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본인의 인생에서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다양한 또 시험, 입시 이런 많죠.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 시험, 입시 뭐 이런 게 공통점은 앞두고 갖고 있는 스트레스, 그다음에 불안, 네. 우울함, 네, 이런 어떤 심리적인 변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 책은 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불안감을 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이완시키는 이런 그림들을 조금 모아서 곧 출간하려고 합니다. 더 구체화될 것 같은데 더 기대가 그러니까요. 가는데요. 네, 1권에 비해서 조금 더 새로운 그림들이 많이 있고요. 조금 더 시원한 그림들, 조금 더 편안한 그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뭐 미술 치료의 권위자이시지만 오늘 이 자리는 베스트셀러 저자로 오셨어요. 네. 저희 TV 책방 북소리의 마지막 질문이자 공식 질문입니다. 원장님에게 책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저는 책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작가와의 만남도 있었고, 네. 또 인생의 만남도 있었지만, 저희가 무엇보다도 그림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됐다는 거죠. 책은 통로다. 멋지네요. 멋진데요. 네. 그림의 힘 앞으로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림 속의 비너스는 거울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모습 그대로 최고의 존재다.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큰 위로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건데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목소리를 그림을 통해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그림의 힘에 담긴 위로와 치유의 힘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TV 책방 북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